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에 DM이 너무 많이 와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제가 된다고 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믿으실 건가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절대 강요나 설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드리는 대신 이렇게 영상 하나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작년 2월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짜 수차례 펼쳐봤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입을 아플 정도로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100%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고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저는 이 책에서 얻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내 인생 지금까지 진짜 쳇바퀴였는데 지금부터는 다르겠다. 확실히 변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됐어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났고 믿음이 있으니까 도중에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지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믿으니까. 제가 폭식증과 다이어트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브레인피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저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책 속에 있는데요. 리뷰를 보면 다이어트가 아닌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갓생 살 수 있는 비법을 얻었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등등 이런 리뷰가 많이 달리는데, 사실 애초부터 로윤 트레이닝 채널은 다이어트에 국한된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이어트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탈출할 수 있게끔 최적의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다이어트에서 탈출한 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름답고 멋진 세계를 여러분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저는 그 출발점까지 확실하게 가이드 해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 현재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온전히 즐기셨으면 좋겠고, 진정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나의 삶을 매일매일 발전시키고 잘 가꾸고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나서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절차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선택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존재해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위압감이 느껴지고 뇌과학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서 사전 지식과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파트를 책갈피와 저의 해석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람의 뇌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뇌의 놀라운 가능성을 뇌 질환 환자의 사례를 토대로 서술한 책이에요. 뇌가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이라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뇌 기능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일단 우리의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요. 그 연결점을 1초에 하나씩 센다면은 시작한 지 3200만 년 후에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연결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점에서 연결 가능한 신경회로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천문학적이에요. 진짜 경이롭지 않나요? 결국 이 신경세포들 간의 다양한 연결 패턴이 각 개인의 고유한 자아를 구성한다는 거죠. 우리의 습관, 생각, 행동이 뇌 속에 있는 특정 영역 안에서 연결된 뉴런들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 패턴이 강하게 굳어진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연결 패턴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내가 항상 사용하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을 형성해서 뇌 속의 해부학적 구조에 미세한 조정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행동은 바뀌게 되고 결국 삶까지 송두리째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가 죽을 때까지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1970년대 뇌는 당면한 과제에 더 적합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뇌의 구조를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이 되었고, 이 발견을 토대로 쪽 뇌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훈련시키고 뇌 구조를 재설계해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뇌의 성질을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매우 가소적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기능적으로 뚜렷한 영역들이 피질로 조직화되어 있고, 그 영역 안에서 뉴런들이 연결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복잡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 연결들을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새로운 활동이나 학습을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새로운 활동이나 학습을 통해서 뇌를 가소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책의 69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며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에 생략하고, 훈련받거나 자극받은 뉴런은 25% 더 많은 가지를 뻗어 뉴런의 크기, 뉴런 하나당 연결수, 혈액 공급이 늘어난다. 사람의 경우는 사후 부검을 통해 교육이 뉴런들 간의 가지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지 숫자가 많아진 뉴런은 더 멀리 뻗어가면서 뇌의 부피와 두께를 증가시킨다. 뇌가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근육과 같다는 생각은 단지 은유가 아니다. 약화된 특정 영역을 집중하여 훈련함으로써 강화시킬 수 있다는 쥐의 실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학습하고 집중해서 훈련하면 사용하지 않아 축소된 대뇌피질 영역이 확장되고 뉴런의 크기가 더 커지고 연결수가 많아지고 혈액 공급이 늘어나고 머리가 팽팽 돌고 작은 자극에도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그냥 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제가 겪고 있는 상태예요. 일상 속에서 작은 유레카가 넘쳐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실험 내용이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우리 유전자 25,000개에 달하는 우리의 유전자 중 대부분이 생쥐와 다른 포유 동물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정보 차이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특정한 훈련을 하며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껏 나를 구성했던 모든 연결 패턴, 즉 오래된 습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학습을 하면은 뇌에 가소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존재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 뇌가 그토록 가소적이면 우리 너무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급한 희망에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드릴게요. 가소성에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쟁적이라는 건데요. 88페이지를 보면 뇌지도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 모두의 내 안에는 신경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정신적 기술의 훈련을 멈추면 우리는 그것을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에게로 넘어간다. 경쟁적인 가소성은 우리가 나쁜 습관을 깨거나 타락습하기가 어째서 그토록 힘든지도 설명한다. 우리의 뇌는 가소적이고 경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런들은 자기들이 자주 사용한 그 연결 패턴을 잃기 싫어해요. 그 연결이 뉴런들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벗어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습관, 새로운 학습,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연결을 약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 맞겠죠? 이렇게 가소적이지만 경쟁적이라는 뇌의 특성을 인지하자마자 저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게 됐어요. 내가 사소하게 선택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반복되면 결국 습관이 되고, 그 행동이 만약에 나쁜 습관이라면 좋은 습관이 차지할 수 있었던 그 공간을 빼앗는 거니까, 그걸 아니까 제가 반복하는 행동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할 때, 특히 어떤 행동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행동을 계속 한다면 과연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까? 나한테 유익한 행동일까? 만약 장기적으로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게 예측이 된다면 그 행동을 멈춰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 연결 패턴이 강화되면 점점 벗어나기 힘들어지니까요. 책에서는 가소성의 3가지 주요 법칙을 알 수 있어요.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배선된다. 따로 발화하는 뉴런은 따로 배선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을 잃는다. 이 3가지 뉴런 연결의 법칙을 인지하셨다면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들 중 같이 발화되어 묶인 행동들이 많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친구들 만나는 날은 디저트 폭식을 한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는 그저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해서 끝났다면, 이런 가소성이 가지고 있는 법칙들을 인지하고 다시 나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이게 내가 평생 동안 반복하면서 강화시켰던 나의 패턴이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한번 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잠시 멈춰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행동을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패턴을 약화시켜야 될까?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식사하고 배 터지게 먹지 않고 꿀잠 사수하고 이거 3가지를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그 훈련 내용을 반복하면 뇌 안에서는 가소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하면 쉬워진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더 쉽게 반복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운동 1시간 해야지가 아니라 일단 공원에 가서 5분만 걷자. 처음부터 모든 정제 음식 끊고 비정제 음식으로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2숟가락만 남겨보자. 아니면 저녁을 조금 더 일찍 먹어보자. 아니면 저녁만 정제 음식을 끊어볼까? 등등 사람마다 조금 해볼 만한 훈련의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남이 하라는 거 말고요. 내가 이건 좀 해볼 만한데 그런 난이도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차피 반복하면 쉬워질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활동이든 매일매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타자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키보드의 자음 위치 외워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루하게 배웠는데 지금은 키보드 칠 때 기억의 위치를 의식하시나요? 눈 감고도 칠 수 있을걸요?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어떤 행동이든. 매일매일 하기 즐거울 정도의 난이도를 설정해서 스스로에게 훈련시켜보세요. 97페이지를 보면 원숭이 원반 실험인데 이 실험은 뇌지도가 커지면서 개별적인 뉴런들도 더 효율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 지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피질 안에 있는 각 뉴런이 능률이 높아져서 마침내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뉴런이 더 적어졌다. 뉴런들이 훈련되고 더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자체가 가소적임을 의미한다. 사고의 속도는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단순히 옳은 답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늦지 않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 머제리치는 장기적인 가소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발견했다. 동물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과제를 기계적으로 수행해도 뇌지도가 변화되긴 했지만 그 변화가 지속되질 않았다. 주의를 분산해도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학습한 것은 뇌지도에서 영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캐치하셨어요? 뇌에 가소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바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뇌에 가소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장기 기억이 되지 못한다. 주의 집중이 분산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사실을 접하고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내 시간을 갉아먹는지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로 바뀌었어요. 할 거면 하고 놀 거면 놀아요. 어중간한 상태로 절대 있지 않습니다. 더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오늘 해야 할 분량을 명확히 정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한정적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매일매일 주어진 나의 주의력을 내가 필요한 학습을 하는데 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지적 짐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보고 싶은 영상도 보면서 놀아요.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활동은 기억으로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정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효율적이지만 여러분이 특정 업무를 끝내야 하거나 학습을 한다고 쳤을 때 짧게라도 바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소적인 변화의 조건은 주의 집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거나 탈학습할 때도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주의 집중할 대상을 정해서 반복해야만 하는 이유는 뉴런의 효율성, 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주의를 써야 할 새로운 항목이 너무 많으면 주의가 분산되고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활동을 제대로 신중하게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초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활동을 언제까지 바짝 주의를 기울여서 반복해야 할까요? 이 가소적 변화가 영구적으로 바뀌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노벨상을 수상한 캔들의 군소 실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달팽이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하려면 세포 안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단백질은 신경 끝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뉴런들 간의 새로운 연결이 자라나게 한다. 같은 과정이 인간에게서도 일어난다. 우리는 학습할 때 뉴런 안에 어떤 유전자를 발현할지 결정한다. 우리 몸의 각 세포는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지만 모든 유전자가 켜져 있거나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켜지면 그 유전자는 새로운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바꿔놓는다. 이 전사 기능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헨델은 정신요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마도 학습을 통해서 곧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일으켜 시냅스 연결 강도를 바꾸고 구조적
가소적 변화를 일으켜 뇌신경세포들 간의 해부학적 연결 패턴을 바꿈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반복하고 지속해야만 세포 안에 새로운 단백질이 발현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뉴런의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서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습관이라고 불러요. 반복한 자만이 아주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남들이 어려운 일을 나는 쉽게 해요. 에너지가 남겠죠. 그럼 그 에너지로 다른 새로운 걸 학습하거나 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결국 반복이 답이다. 빨리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훈련해서 습관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장 먼저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니까요. 과거에 다이어트 할 때 매번 식사하는 게 고비였어요. 먹을까 말까? 또 많이 먹었어. 후회하고.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 전략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서 효율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기억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중요한 것만 골라서 기억으로 넘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무엇을 주입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반복할지는 직접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소성의 힘을 믿으세요.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께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걸 반복하시겠어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뇌는 가소적이다. 그리고 경쟁적이다. 우리 뇌 속에는 신경들 간의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뇌가 바뀌면 존재가 바뀐다.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가소적 변화의 조건은 주의 집중이다. 영구적으로 변하려면 단백질이 발현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란 주의 집중을 놓지 않고 반복했을 때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뇌를 재조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뉴런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효과적이고 렘 수면이 필수적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습하고 운동하고 잘 자면 자동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재료들이 내 머리에 계속 모이고 자동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어마무시한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이 책 하나로 하루 종일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미 지루하시죠?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해지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갈피는 블로그에 정리해서 남겨드릴게요. 더 쉽게 익히실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 자연의 산물인 이 뇌의 능력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능력을 매일매일 활용했을 때 펼쳐질 나의 미래를 한번 상상하고 기대해보세요. 저는 그 미래를 아주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내가 올바른 환경에서 주의력을 가지고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를 학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한다면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하니까 단 1시간도 허투루 쓰기 싫어졌고 내 몸에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싫어졌고 내 시간과 주의력을 다이어트에 쏟는 것이 아까워지면서 현재의 행동을 자동으로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 어떤 활동을 선택해서 반복하시겠어요? 어떤 경험을 하기로 결정하시겠어요? 내가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시냅스 연결을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돼요.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이어트라는 세계를 탈출하고 내 삶에 집중하면서 겪었던 구체적인 실화입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의 위대한 발견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내가 바짝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함으로써 결국 능숙해지고 시간이 흘러 흑출 낮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을 반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겠어요? 또 우리의 존재를 형성했던 수많은 습관들 중 어떤 것을 탈학습하고 어떤 습관을 장착하시겠어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지금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외부에 물어보지도 마시고 외부에 맡기지도 마시고 조용히 앉아 고요함 속에서 내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외부에서 주입한 생각 말고 스스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선택을 내리시길 바랄게요.